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성이 1,000억 원대 사기를 쳤다고 했지만 남성 측은 실제 피해 규모가 50억 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난 전주 지역 사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네, 40대 남성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챘다는 이런 사기 사건인데요. 정진우 기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네. 진행 중인 사기 액수만 1,395억 원입니다. 와, 1,000억 원대요. 예, 그것도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 그러니까 대부업체 직원이나 다른 대부업체의 사장들을 상대로 네. 사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액수가 뭐 1,000억 원이 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방식이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 네. 원금도 모두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속여서 이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거죠. 예. 거기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유사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요? 예, 지금 전주에서 이 사건 진행 중인 1,000억 원대와 인천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그런데 이 사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액수가 그런데 그렇죠. 1,000억 원대가 아니다. 훨씬 적다. 이런 얘기하고 첫 있다면서요? 번째 재판이니까 네. 공소사실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네. 공소사실은 1,39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예. 피해액이. 예. 근데 이제 변호인이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예. 50억이라고 주장을 50억 하고 원이다. 있습니다. 사기를 하긴 했지만 1,000억하고 50억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엄청나게 나는데요. 차이가 많아요. 일단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예. 피고인이 취한 이득에 따라서 특히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계속 빌려주고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서 예. 이게 믿을 만한 투자니까 그렇죠. 계속 돈을 내라라고 하면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예. 때는 피해자가 뭐 그 금액을 다 피해 입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계산할 때는 50억 정도만 피해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에서 정진호 기자 이 예. 얘기를 듣던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재판이 끝날 무렵에 여기 재판장이 그러니까 방청석에 피해자가 있다면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어요. 예. 한 여성은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 네. 그리고 뭐 감옥보다도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뭐 그렇게 됐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네. 돈을 모두 전 재산을 날렸다. 어떻게 저런 사람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안타까운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이 아니고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별도의 시장 상인들 사기 피해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시장 상인들이 또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한 건데요. 예.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은행 제2금융권에서 원래 오랫동안 대출 업무 같은 걸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분야에서 종사를 했던 예, 사람이군요. 이 인근에서 이 시장 인근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를 퇴사하고 나서 대부업체를 차린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용이 있었고 뭐 인간관계가 있었던 데다가 뭐 대부업체를 차리면서 은행 말고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아하. 내가 좀 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어. 뭐 그러면서 실제로 조금만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 네네. 실제 이자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네. 이자를. 근데 아하.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도 네. 아마 사기 사건 많이 접해 보셨을 그렇죠. 텐데 네. 거의 전형적인 수법 전형적인, 같아요. 네. 예, 요즘 저금리 시대 이용해서 피해자들 심리를 교묘하게 네. 이용을 하면서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속이고 계속 투자금을 받고 가로채는. 처음에는 계속 주거든요. 네. 그러면 주니까 괜찮구나라고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도망가는 그런 수법인데 예. 여기서 두 가지 또 수법들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사람을 소개해주면 이자를 좀 더 줍니다. 다단계 방식. 다단계 방식이네요. 그 방식도 이 택하기도 피라미드 하고요. 조이팔식. 대부업체 직원들을 이용해서 네. 이벤트 같은 걸 엽니다. 아하. 이번에 하시면 20% 아니면 월 40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주겠다. 네. 라고 대부업체 직원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너무나 수법이 교묘해서 아하. 이 시장에 지금 한 40% 정도가 거기에 좀 투자를 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시장의 이 피해액만 4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또 피해자들이 계속 속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믿는 거예요. 돈 받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일단 이득을 주니까 예. 수익금을 주니까. 근데 이제 아하. 기본적으로 대부법 위반이 많고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유사 예. 수신업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럴 땐 좀 욕심도 좀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사기 친 사람한테 이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피해액 환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자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2개 통장을 피고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예. 잔액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이제 돈이? 계속 쓰고 나중에 이걸 딴 데로 했다든지 어딘가, 아니면 예, 써버렸을 회피해 가능성도 놨겠죠? 있고요. 아하. 그래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